1조 5천억 달러 감세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자 벌써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시민단체와 뉴욕시 의회 등이 IC 단속 요원의 뉴욕주 법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한 검색을 통해 시민 아파트 찾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올해 뉴욕시 경제는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내려갔고 투자가 늘면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제 개편안,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벌써 몇몇 기업들은 특별 상여금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세 법안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해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GDP 성장률은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이 4,000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법안이 소비와 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해 임금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AT&T와 컴캐스트, 웰스파고, 그리고 보잉은 즉각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감세로 인한 추가 이익을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낙수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부자 감세 효과만 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한 이자율 상승, 투자 위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향후 2년간은 기업의 투자 증가율을 4에서 6%포인트 높이겠지만 향후 10년간 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 1천억 달러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00만 명의 위로 보험이 사라져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앞으로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55년 만에 거주 여건이 사라지면서 이를 대신해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20일 뉴욕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는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해외 이주자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5년 만에 영주권자 포함 해외 거주자에게 한국 거주 여건이 사라지게 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 이주자, 취업에 따른 무연고 이주자는 그동안 해외 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현지 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해외 이주자로 간주해 거주 여건을 발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주와 관련한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 부과, 외국한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위해 거주 여건 대신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해외 이주 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이주 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 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 체류 등은 제외됩니다. 해외 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IC 단속 요원들이 법원에서 기다렸다가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뉴욕시 의회 등이 IC 단속 요원의 뉴욕주 법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20일 뉴욕시 80개 시민단체와 멜리사 마크 비버리터 뉴욕시 의장,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 등은 뉴욕주 대법원장에게 IC 요원의 뉴욕주 법원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IC 요원들은 법원에 출두한 불법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공공연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법원은 학교, 종교 기관과 같이 민감한 장소로 이민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곳이지 체포나
흉내나 추방의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 9월에도 브루클린 지역 법원에 IC 요원이 들어와 4명의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이제 이민 단속이 두려워 범죄 신고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IC 대변인은 연방 국토부 요원은 법원에 출석한 중범죄자들에 대해 누구든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면서 특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한 달간 뉴욕주 법원 내에서 목격된 IC 요원은 이전 11건에서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해 서민용 아파트를 찾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오래된 경우도 있고 어렵게 정보를 찾아도 이미 신청일이 지난 경우 많았는데요. 이제 검색을 통해 서민 아파트 찾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19일 벤저민 칼로소 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서민용 유닛 제공을 조건으로 시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건물주는 해당 유닛을 시주택보전개발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이를 온라인에 올리고 시민들은 검색을 통해 소득 수준에 맞는 서민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부족 또는 정보를 접해도 이미 신청기일이 지나 신청이 촉박했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건물 신축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421A와 콘도 코앞 재산세를 줄여주는 J51 등의 프로그램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아파트 입주 자격은 현재 뉴욕시 중간소득 3인 가족 기준 85,900달러 정도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신청 시 처리 현황과 대기 순위를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렌트비가 적절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로스 의원은 입주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 아파트 온라인 지원 시스템 하우징 커넥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최저로 내려갔고 투자가 늘면서 뉴욕시 GDP 성장이 미국 전체보다 앞섰습니다. 20일 발표된 뉴욕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 뉴욕시 총생산 증가율은 3.1%로 미 전체의 2.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에 비해서도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국 일자리 증가율은 1.7%를 나타냈는데 뉴욕시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율은 1.9%로 72,900개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교육, 보건 3.9%, 건설업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3.0%, 레저와 숙박 2.3%, 금융 1.1% 등이었습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2.8%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4.5%로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임금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시간당 평균 급여는 35.09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상승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신규 리스가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최고치의 벤처 캐피탈 투자와 월스트리트 기업들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첫 승리로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 법안은 뉴욕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추행은 비단 연예계, 정치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올해 미투 캠페인은 사회 곳곳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뉴욕주 여성 3명 중 1명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일 뉴욕 시립대학 버루칼리지와 NI1이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34%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31%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한 번 또는 2번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27%는 10번 이상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
여성의 경우 성추행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여성들 중 과반이 넘는 53%가 16세 이전에 성추행을 당했으며 55%는 직장 상사나 교사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8에서 26세 사이의 피해 여성의 80%가 연소득이 3만 달러 이하였으며 인종 가운데서는 흑인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키 블럼 버룩칼리지 연구원은 성추행 문제는 헐리우드나 정치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14%도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텔레마케팅,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주는 뉴저지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2016에서 17 회계년도 32만 1,393건의 텔레마케팅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주민 10만 명당 3,600명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텔레마케터들은 같은 전화번호로 소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다음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바로 끊어버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인 것으로 착각하게 한 다음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마케팅 을 펼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채 탕감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및 가스 에너지 회사, 보증 및 보험 플랜 회사, 여행 및 휴양업체 관련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주 소비자 보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텔레마케팅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초 적발 시에도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텔레마케팅 피해가 가장 많은 주로는 뉴저지 다음 델라웨어주,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햄프셔 등이었으며 뉴욕주는 18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16년부터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콜러 아이디가 뜨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연말연시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 무료 주차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마음껏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20일 펠팍타운 의회는 타운 내 모든 미터 파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펠팍 한인 상공회의소가 건의했고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종철 펠팍 부시장은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주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상공회의소 회장은 무료 주차가 시행되는 만큼 많은 한인들이 상권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운 정부는 매년 지역 상가의 매출 증가와 쇼핑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타운을 방문하는 쇼핑객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연말을 맞아 3시간 무료 주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트리의 무료 주차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됩니다.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선상에 설치된 미터 파킹과 공영 주차장을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악용해 하루 종일 주차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간이 3시간을 추가할 경우 요금을 내야 합니다. 3시간 이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의 차 소유주 만족도 조사에서 테슬라, 폴쉐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100점 만점에 81점을 얻어 90점을 얻은 테슬라, 85점의 폴쉐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5에서 18 연식 모델을 대상으로 차 구매자의 기대 성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운행 경험과 편안함, 가치, 스타일링, 오디오 등이 평가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자동차 테스팅 담당 제이크 피셔는 소유주 만족도 조사는 해당 차량이 구매자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지키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가 유일하게 90점대에 오르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 구매자는 대단한 가치보다는 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감에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현대차의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4에서 10위는 크라이슬러, 아우디, 마즈다, 스바루, 토요타, 혼다와 링컨 순이었습니다. 탑10에 일본 브랜드 4개가 포함됐습니다. 기아차는 72점을 얻어 13위, 현대차 제네시스는 상위권에 오른 대신 67점을 얻는 데 그쳐 24위에 머물렀습니다. BMW는 15위, 머세데스 벤츠는 22위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국제공항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항의 내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애플과 LA 공항 당국은 여행객들이 스마트폰 앱 애플맵스를 통해 공항에 도착하기 전 대도시의 34곳의 공항 내부를 미리 탐색할 수 있는 룩 인사이드 기능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측은 여행객들이 룩 인사이드 기능을 통해 LAX를 포함한 대도시 34곳 공항의 레스토랑과 환전소, 그리고 터미널 게이트 등 내부의 모든 위치를 3D로 살펴볼 수 있으며 공항에서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공항 당국은 LAX에서 진행되는 특별 행사나 새로운 상점 입점 등도 룩 인사이드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는 22일까지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의 평균 최고 기온이 60도대까지 머무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엔텔로밸리와 산타클라리타 지역은 이번 주 최저 기온이 40도에서 3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기온이 떨어진 만큼 추위에 민감한 아이들과 노인들은 외출 시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트위치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빨간색 경고를 식별법으로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짜뉴스에 관련 기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미국인들이 가장 짜증나는 말로 꼽은 단어는 그러든지 무엇이든가 등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 등의 의미의 whatever가 9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욕 메리스트 칼리지가 성인 1,07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3%가 이 단어를 꼽았습니다. 2위는 페이크 뉴스가 3위에는 no offense but이 꼽혔습니다. 뉴욕시의 지속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6명으로 지난해 18건보다 44%가 늘어났고 2015년보다는 85%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장은 뉴욕시 교통국과 시경의 자전거 도로 설계 개선과 안전규정 처벌 강화를 부탁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과 캐서린 가르시아 청소부 국장, 그레거 비숍 스몰 비즈니스 국장은 플로싱 메인 스트리트과 유니온 스트리트 37, 38, 39, 루즈벨트 애비뉴 등의 45개의 새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을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길거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함께 쥐 등 각종 해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춥지 않은 날씨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